쓰레기 같은 한국 맞다는데 이거는 모두 꾸며낸 거야? 중국 대표 응원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여대생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먹는 것만 봐도 냄새부터 꼬릿한 게 지독한 쓰레기가 맞고 길거리도 쓰레기로 뒤범벅이라는 그런 나라에 대국인 우리 중국 선수들이 갔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응원하러 가야지. 우리 중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여기 북경의 한 강의실에서 여학생 2명이 한국의 원정 응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대표 응원단으로 한국에 도착해놓고는 엉뚱하게도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절규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 경기에 원정 응원을 왔던 양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북경대학교 벤처기업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여대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제 아빠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지지 않는 훌륭한 아빠를 닮으려 어린 나이였지만 벤처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빠를 따라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북경대학교 다니는 것도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에 다니는 친한 친구 장령이 우리 중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고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원정 응원을 함께 가지 않겠냐며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은 거지가 많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악취가 심하다는 좋지 않은 소리를 줄곧 들어왔고 자본도 없어서 가전제품이나 의류 신발 모든 라벨은 우리 강대국인 중국 상표를 몰래 훔쳤으며 뻔뻔스럽게 먹고 사는 그런 거지 같은 한국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땐 저 역시 강대국에 사는 제 자신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올려 보면서 그 나라엔 절대로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장령에게 그 말을 해줬더니 저보고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해보면 다를지도 모른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보고 판단하라며 계속되는 권유에 도대체 제 친구가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계속 의아해하는 저를 보고는 장령은 주제를 황급하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우리 중국이 한국에 지는 걸 가만두고 볼 수 있겠냐면서 우리 꼭 가서 응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그제서야 한국에 가는 걸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가난하고 더러운 한국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보면 한국에게 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중국 사람들은 뭐든 세계 1등이라 땅 크기도 1등, 인구도 1등인데 축구 성적은 제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었죠. 축구만 왜 이럴까?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들이 모르게 뒤에서 로비도 많이 하고 심판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 중국이 지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심심찮게 올라와 있었어요. 중국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심판에게 뒷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를 하여 부정하게 성적을 조작하고 스포츠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성적은 믿기질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 모두들 그 선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또한 저번 싱가포르 경기 때도 7대 0이 말이 되나요? 우리 중국은 2대 2로 겨우 비겼는데 말이죠. 뭐든 강대국인 우리 중국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온전히 이뤄낸 성적이라고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심판이 한국을 잘 봐주고 한국이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한다면 저는 앞뒤 보지 않고 바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경기를 냅다 엎어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장령과 함께
한국으로 원정 응원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원정 응원단의 경비는 중국 축구 팬들이 후원해주는 후원비로 공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시간을 못 내는 여유 있는 중국 축구 팬들이 큰 돈 기부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자기들 대신 열심히 응원하고 와달라며 큰 돈을 선뜻 기부한 우리 중국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울컥하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렇게 저희 응원단은 공항에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모두들 붉은 응원복인 옷을 입고 3,5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역시 이게 세계 대륙의 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부러워하며 따라한다고 논란이 되었던 한국의 붉은 악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인들도 붉은 옷을 입고 2002년 월드컵 때 축구를 응원했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하다 따라할 게 없어서 이제는 색깔까지 중국을 따라 하느냐며 웨이보에도 올라왔었습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던 인천공항은 분명 지저분하고 역겨운 냄새가 온갖 곳에서 풍기고 다 쓰러져가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장령에게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가보면 다를지도 모를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면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불린다고 했어요. 장령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눈치를 보며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장령의 말을 듣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 하는 생각에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것들과는 확연히도 달랐어요. 다른 중국 응원단들도 하나둘씩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응원단의 하오 단장님이 갑자기 와 한국 정말 대단하다 라며 크게 말을 했어요. 우리 중국한테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짧은 시간 안에 공항을 싹 치워놨다며 평소엔 무척이나 더러운데 안 좋은 꼴 보이기가 싫어서 정리를 한 것 같다며 말이죠. 하오 단장님의 말을 듣고 다들 그래, 그럼 그렇지 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제야 마음을 놓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장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한국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응원단 전용 버스를 타고 곧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돈 1,000원도 쓰지 않겠다며 각오까지 하고 왔던 거죠. 우리 모두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고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하오 단장님은 저희들 각자에게 지도를 한 개씩 주셨어요. 지도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자유시간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하라는 거였습니다. 내일 저녁 경기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죠. 장령은 얼른 나가보자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저는 장령이 가려고 하는 쪽을 보고 무척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거긴 차이나타운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장령이 저에게 꺼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검열된 정보만 받아서 그렇지. 사실 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말이죠. 아까 인천공항을 봤지? 라며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장령의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띵했어요. 그러더니 한국 인터넷을 연결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쉬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 싹 다 꾸며낸 영상이나 사진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장령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 되지 않겠냐며 신이 난 발걸음으로 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화장실을 찾아 지하철을 둘러보던 저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까 숙소에서 미리 해결하고 나올 걸 장령이 서두르는 바람에 해결 못하고 나온 게 후회가 돼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밖에서 화장실 가는 게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휴지가 없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면 비위생적인 화장실 상태 때문에 속이 불편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한국에 와서 바깥에 있는 이 나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니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냥 참아볼까도 했는데 숙소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눈을 꼭 감았죠. 급히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얘기했고 친구는 역 안에 있다며 같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도착해서 깜짝 놀라며 감탄하고 말았어요. 급했던 것도 있고 화장실을 쭉 둘러봤죠. 깔끔한 화장실 내부와 한켠에는 파우더룸으로 여자들이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좋은 향기까지 났어요. 저는 여기가 정말 공중 화장실이 맞냐며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반짝반짝 깨끗한 모습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칸막이도 칸마다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세워져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해주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깨끗한 휴지도 케이스에 담겨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었고 걸려있는 휴지 옆에는 앉는 변기 부분을 소독할 수 있는 세정제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중국 저희 집보다 더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바깥에는 물티슈나 생리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급히 필요로 할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편리했죠. 솔직히 중국에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중국 사람으로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공중 화장실 쓰는 건 좋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양심적으로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기에 다 함께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이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할 수가 있는지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장령이 했던 말이 진짜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령은 이제야 자기 말이 좀 믿기냐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장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장령은 싱긋 웃으며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주위엔 깔끔함은 물론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령은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엄청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아까 공중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했던 거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하철 안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여기서 얘기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거냐고 물었고 장령은 빵 터지며 소리내어 웃는데 저는 혹시나 잡혀가거나 벌금을 낼까봐 겁나서 얼른 장령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자 장령은 걱정할 거 전혀 없다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하는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이 모습은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선 어딜 가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지켜야 하고 서로 그런 것을 지킬 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한국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이토록 편하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장령은 그제서야 자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장령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 처음 갔을 땐 중국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겠다며 굳은 각오를 하고 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중국의 현실을 몸소 깨닫고 한동안 방황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때까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 해외에서 바라본 중국의 모습은 그 격차가 엄청 컸기 때문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면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령의 아버지는 나라의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반납해야 했고, 그 시기엔 장령이 막 태어났을 쯤이라 다른 생각을 접고 이대로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의 국회 내부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장령의 아버지가 다짐했던 건 절대 자식을 중국의 그늘 안에 가두지 말고 키워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그래서 장령은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다 자란 대학생이 되어서야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해요. 절대로 중국에 있을 땐 다른 나라 칭찬을 하지 말고 중국이 좋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찬성만 하되 절대로 중국을 비하하거나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잘못 말했다가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공안의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령은 중국에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령은 저와 친해지면서 가까이 지내는 제가 중국 공화 사상에 빠져 있는 걸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했어요. 자꾸 편협한 생각에 빠지는 저를 지켜만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한 장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실 중국 고위 간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그 자녀들도 다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중국 공화 사상에 심취해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처럼 다 알면서도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저는 장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고위 간부들이 왜 쉬쉬하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걸까? 원망스러우면서도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 장령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도착지가 가까워져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밖을 나가는 순간 저는 어마어마한 큰 빌딩에서 얼어버렸어요. 장령이 저를 데려간 곳은 잠실이란 곳이었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다며 거기서 서울 시내를 구경해 보자고 했죠. 장령과 함께 간 곳은 엄청 큰 쇼핑몰이 아래에 있었는데 한국 거리에는 그 어디에도 구걸하는 거지나 노숙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깔끔했으며 세련된 모습이 마치 연예인 같았어요. 그렇게 장령과 타워맨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곳은 서울 스카이 전망대라는 곳이었죠. 세계 4위로 한국에서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좋은 냄새만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고 청결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중국이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선 안 좋은 냄새도 물론이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간 전망대 꼭대기에서 바라본 한국 시내의 모습은 장관이었으며 높은 빌딩들이 손에 손을 잡고 너무도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과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장령은 이것이 진짜 한국의 참 모습이라고 했죠. 이제야 양양이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중국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장령과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을 잔뜩 실은 트럭에서 과일 박스가 중심을 잃고 순간 바닥으로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과일 박스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트럭 기사는 당황한 채 차에서 급히 내렸고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모두들 고민도 하지 않고 트럭 주변에 떨어져 구르고 있는 과일들을 다 함께 도와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러다가 도로 위에 지나다니는 차들로 사고가 나면 어쩌나 위험해 보여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정차했고 차에서 내리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일을 줍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차량들이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고 길을 막고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라워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르는 사람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예의 바르며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성인이 되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익숙한 가르침에 대한 습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장령은 저에게 만약에 지금 같은 일이 중국에서 생겼다면 어땠을 것 같냐며 얘기를 했죠. 저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과일이 트럭에서 우수수 떨어지는데 관심을 가질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테고 오히려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났어도 서로 소리 높여 욕하기 바빴을 테니까요. 장령은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한다 했어요. 자신의 유학 시절에도 한국 친구들은 친절하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감동을 받고 차이나 타운으로 들어왔고 거리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고 온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딜 가든 질서정연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교통 질서도 매우 잘 지키는 데다가 마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했어요. 중국 같으면 뭐든 자기들이 먼저이고 무단횡단은 습관이 되어 있고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는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 가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엄청 많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오늘 제 눈으로 직접 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중국에서는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였습니다. 한국 와이파이를 사용했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검색을 했고 수많은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들을 보고 나서 저는 기가 막혀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서서히 무너지는 건물이었던 거죠. 한국이 못 살고 가난해서 중국의 라벨을 훔쳐서 옷이나 가전제품에 붙여 쓴 게 아니라 저처럼 순진한 중국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런 걸 저는 중국은 세계에서 1등이고 중국은 모든 기술력이 월등한 대국이라고 생각했다니 제 스스로가 너무도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을 매수하거나 피파에 압력을 가하는 건 중국이었어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한국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은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며 예의 바르다는 호평이 넘쳤어요. 저는 내일 응원하러 경기장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내심 가슴이 마구 뛰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역사였는데 중국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칭하며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복식을 따라한 것이라고 중국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된 역사도 허점투성인데 말이죠. 조금만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전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한국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한국 욕만 마구 해댔어요. 중국에선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한국에 가서 중국 전통 복식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 다니겠다고 했던 중국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예능 프로에 나가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욕하는 영상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으로 인기를 끌더니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이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알게 된 한국인들이 분노하자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영상을 올리고는 잠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같은 중국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중국에 짜맞춰진 그물에 갇히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들은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버스 안에서 마구 떠드는 중국 사람들이 부끄러웠어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조용히 갔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중국 사람들의 야유는 그 도가 너무도 지나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이긴 했지만 그 선수를 존중해주는 것도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예일 텐데 저희 중국 응원단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향해 미친 듯이 야유를 보냈어요. 그런 반면 한국 응원단은 많이 특이했습니다. 모두들 한마음으로 목청껏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면서도 중국 선수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객들을 향해 3대 0을 선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끄러웠어요. 어제 영상으로 알아본 바로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멋있는 선수가 맞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했던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도발을 할 정도였다면 저희 중국 응원단의 행동은 분명 부끄러운 게 맞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할 정도로 창피함을 느끼며 슬쩍 자리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야유를 같이 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역시나 질서 있게 화장실에 줄을 서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순간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장령은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스러워 따라 나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도저히 응원석에 못 앉아 있겠다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저의 속 얘기를 털어놨죠. 장령은 자기도 해외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막무가내인 중국 사람들을 보고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만 끝나면 다시 해외로 갈 계획이 있다고 했죠. 저도 장령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었고 장령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국 삼성에 들어가 연구개발을 목표로 공부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삼성은 세계에서 반도체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장령의 말을 듣고 저는 부러워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계속 진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령은 이번 학기까지 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께 은근 슬쩍 얘기를 꺼내보았는데 부모님은 무척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최고 대학에 들어가 놓고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갔죠. 처음엔 한국이고 뭐고 무조건 중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었지만 제가 강력하게 대응하자 일단 대학교만 중국에서 마친 뒤 제 맘대로 해도 좋다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과 넓은 세상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간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나라 중국의 거짓된 말만 믿고 한국을 오해하고 살았던 그 긴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자꾸 하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라도 진심으로 한국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고 알게 해준 장령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장령이 한국으로 가고 나서도 장령으로부터 계속 발호된 뉴스를 받아볼 예정이며 앞으로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하나둘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한국에 가려는 것도 찬성하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노력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양양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에 내용만 듣고 바로 메일을 꺼버리려고 했지만 한 글자씩 읽다 보니 이렇게 이런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이 사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해외 유학생들도 많고 해외여행도 많다 보니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로 한국을 대적한다 한들 세계인들의 따가운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들 올려주세요.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